매일 오른 주식 없어요. 매일 오르게 된다면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단기 과열권 추격 매수 조심, 그리고 음봉이 분할 매수하고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약간 상승 시도를 했다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전 고점에서 지금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정도 봉이면은 상승할 확률도 50%고 하락할 확률도 50%여서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상승할지 이제 하락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강했죠. 1000억이나 이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좀 전체적으로 팔았고 개인이 많이 산 그런 시장이었고, 그래서 신용으로 산지 궁금해서 좀 최근에 신용 변화를 좀 봤는데, 신용은 아직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예요. 지금 4조 5천억에서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4조 4천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섹터별로 보자면은 IT가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비메모리는 약간 혼조세였죠. 텔레티스가 조금은 강했고, 5G 같은 경우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노아리스랑 이제 유비쿼스 쪽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한 섹터가 중국 소비재가 강한 날이었어요. 이제 신세계나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어떤 중국의 소비 쪽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월 30일 날은 SK 하이닉스 반도체랑 SO일이 6% 오르면서 상당히 좀 좋았고, 9월 1일 날은 5G가 굉장히 강했고, 오늘 9월 이제 3일 날이죠. 오늘 9월 3일 날은 호텔신라 쪽, 이제 중국 소비재 쪽이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순환매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이제 뭐 다른 섹터가 오른다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뇌동매매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가 오늘 아침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네트웍스도 보면은 장 초반에는 3%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5분봉 차트인데 쭉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 못했죠. 그래서 아침에 추경, 이럴 때는 아침에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이제 KMW나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하락에서 다산네트웍스처럼 끝나지 않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까지 거의 상승을 했고, RFHIC는 더 강했어요. 초반에 상승했던 거 보다 조금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RFHIC는. 그래서 지금 섹터에서 5G 중에서 가장 강한 게 KMW랑 RFHIC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봉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단기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실 회피라는 게 있어요. 손실 회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었을 때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상실감은 1만원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잃었을 때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타격이 2배가 더 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벌고 뒷면이 나오면 50달러를 잃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100달러의 이익보다 50달러의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기대이익이 더 누가 봐도 수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더 크지만, 그래서 이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한다. 손실 회피 이론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도 이런 손실 회피 개념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손실을 보았을 때 고통이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수해서 약간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해서 계좌가 파란색이 된다면은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은 더 크다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KMW를 이렇게 고점에서 4만원대에 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6월달에.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단기적으로 10% 하락을 해서 이런 손실 회피 때문에 고통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 5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다면은 훨씬 그런 손실 회피도 피할 수가 있고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점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은 단기간에 100만 원이 넘는 평가손을 경험을 하면서 고통이 크겠지만, 만약에 하락하는 구간에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1, 2% 손실 구간이어도 내일 200만 원을 더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결국에는 비중 1,000만 원까지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다음에 갖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선이 좀 3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위쪽 여기 보이면은 조금 빨간색으로 나타난 선이 있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조금 얇은 선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앙선이 있어서 이제 상한선, 하한선, 그리고 중앙선, 이렇게 3종류의 선이 있는 것이 볼린저 밴드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위쪽과 그러니까 빨간 선과 이 파란 선 안쪽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주가의 캔들은 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거고, 이것은 약간 회귀성 이론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거나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그 회귀성 이론인데, 이게 볼린저 밴드에서도 약간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95%가 있으니까 상단을 쳤을 때는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매도를 하고, 하단을 쳤을 때는 다시 상승할 거니까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쳤다고 무조건 매도를 하거나, 하단을 쳤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개념이 적용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우들이 많고, 하단을 터치한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KMW도 보면은 상단을 터치를 하고 뚫었죠. 그리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돌아왔다가 상단 터치하고 안으로 들어왔고, 터치 들어왔고, 터치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상단을 터치한 종목들이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그런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항상 또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매도의 어떤 강력한 근거로 이용하진 않고, 어떤 단기 과일이나 단기 과매도 구간을 구분을 할 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어제 상당히 이제 8% 넘게 오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왔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상승을 한다면은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 주가들은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들어갈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쪽으로 내일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를 보면은, 내일 이제 주가가 지금 오늘은 약간 보합이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상승을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주가가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이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름다운 조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단기 과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염두를 해 두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매일 오른 주식 없어요. 매일 오르게 된다면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오르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업을 믿고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